네, 직업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음, 자, 직업윤리 두 번째 동양편. 자, 좀 중요한 거 많아요. 동양 뭐 고대, 뭐 중세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사실, 네. 동양 사상에는 맹자, 순자, 실학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예, 맹자죠. 맹자의 직업관.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얘 되게 잘 나와요. 맹자의 직업관.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맹자는요, 기본적으로, 맹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인하고 소인을 구별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인과 소인을 구분했어요. 자, 대인과 소인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맹자에게 있어서, 대인이라는 건 흔히 말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지만 육아사상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육아사상의 특징은 확장적인 사고라고 그랬죠. 점점 뭐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세상으로 획장해 가는 수신제가 치부 평천화 마인드라고. 그러니까 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신에서 뭐까지 끝난 사람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수양과 이런 것들을 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인은 어떤 시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자기 혼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다 바라봐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인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 대인은 누굴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노동을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신노동을 하는 거죠. 정신적인 수고로움. 책에 보시면 정신노동, 이걸 우리가 이제, 노심, 이럽니다. 노심. 거기에 비해서, 잘 봐요. 소인은 뭐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수신제가치구 평천하에서 나를 수양하는 것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인은 뭐? 수신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수양하고 그걸 넓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건데 나를 수양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얘는 누굴 생각하지 못합니다. 얘는 항상 지 혼자만 생각해요. 대단히 이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을 고려하지 못해요. 그럴 능력이 안 돼. 그런 애한테 모든 사람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노동을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는 자기 깜냥에 맞게 그냥 뭐? 노동하라고요. 뭘로? 무슨 노동을? 자기 깜냥에 맞는 무슨 노동?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육체 노동을 하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신의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노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포지션에 맞게 일하는 거지. 자기 포지션에 맞게 일하는 거지 뭐 한 건 아니에요? 자,
네, 봐봐. 노력과 노심은 뭐에 따른 구별이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분한 거지. 뭐가 아니에요? 신분적인 거 아니에요. 신분을 구분한 거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다 타지 않는다? 맹자는 직업의 귀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맹자에서 항상 언급되는 거. 대인 소인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자고, 얘는 말 그대로 소인이죠. 그러니까, 군자 혹은 선비, 얘는 소인.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에요. 군자는 뭐가 없어도 여기서 항산이라는 건 직업 이렇게 생각하면 생업, 생계 그렇죠. 뭐 먹을 거예요. 의식주, 먹을 거. 생계 유지 정도라고 얘기해볼까요? 생계 유지할 수단이 없어도 군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있을 이유.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어도 항심.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올바른 마음쯤으로 생각해 볼까요? 뭐가 없어도? 생계 유지할 게 없어도 이 양반은 뭐 할 수 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누군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욕심덩어리거든. 자기 몸 치수르기 바빠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얘는 유항산 해야 유항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항산, 유항심, 무항산, 무항심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직업 윤리니까요. 군주의 덕목은 뭐 하는 거?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죠. 군주의 덕목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해 주는 거. 이게 군주의 덕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자. 순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이 양반은 성악설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성악설. 인간은 뭐해? 인간은 나빠. 인간은 악해.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그냥 내비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통제가 필요해요. 이 통제가 없으면 사회가 막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약간의 통제를 담당하는 게 바로 얘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순자에게서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칙 정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 정도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얘라는 규칙을 갖고 통제를 해야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순자도 공정한 분배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물론 시대의 한계상
시대의 한계상 만민이 똑같이 이런 논리는 아니고 시대의 한계상 어떤 논리에 가깝냐면 공정한 분배니까 예를 들면은 네, 뭐라 그럴까요? 음, 덕이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가야 되고 능력 안 되면 내려가야 되고 이런 논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정합니다. 그리고 거기 책에 보시면 역할 분담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예라는 게 중요하고요. 참고로 순자는 직업의 귀천을 인정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학. 실학을 그냥 읽어볼게요. 맹자의 유항산, 유항심, 그 항산론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그쵸, 살기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선설, 그러니까 맹자는 성선설이고 순자는 성악설이거든요. 성선설, 성악설 같은 인간의 심성과 본성이 정해져 있다라는 마인드는 거부.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신분적인 질서에 따라서 사회 분업을 직능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평등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거기 현대 직업생활의 문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를 사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사람은 마르크스인데요. 예,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딘가에서 한번 그 사상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냥 여기로 바로 갑시다. 자, 이거는 마르크스의 직업관이라기보다는 마르크스 의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럴까요? 자, 여기 볼까요? 마르크스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다. 뭐라고요? 막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다. 그러면 왜 일하냐 이거죠. 왜 일해? 노동을 하는 이유는 뭐야? 네.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성취하기 위해서. 가끔 너네들한테 왜 일하세요? 그럼 돈 벌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슬프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잘 생각해봐. 자아 실현이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라고. 그럼 잘 생각해볼까요? 자아 실현을 위해 일을 하니 당연하겠지만 무슨 노동? 그 노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자발적으로 될 거예요. 당연하겠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노동의 결과물은 자발적인 노동의 결과물. 예를 들면은 산에 올라갔고 나무를 비웠어요.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내가 노동을 해서 물고기를 잡은 거죠. 결과물은 누구 거? 노동한 사람의 것이에요. 노동자 이퀄 소유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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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산업혁명 사회가 등장을 하면서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해가세요?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현대사회는 자본가하고 노동자로 나눠져요. 현대사회는 자본가와 노동가로 나눠져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얘는 뭘 가지네? 얘는 자본이 있는 애죠. 자,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봄. 자본이 무슨 뜻이게? 자본, 돈 아니에요. 자본은 우리가 보통 건물이나 기계나 설비나 이런 것들을 자본이라 그래요. 돈 아니에요. 아, 물론 이런 걸 사는 돈,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은 파이낸셜 캐피탈이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캐피탈이 갖고 산업 자본이에요. 이걸 얘를 자본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자본가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 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자본가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본가는 뭐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벌어요? 소득은 자본을 대여하여 벌죠. 자, 문제는 노동자. 이 사람 뭐가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얘네는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얘는 노동을 판매해서 생존하는 거죠. 살려고 노동을 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살려고 노동을 팔아요? 그러면 이게 자발적인 노동일까요? 아니죠. 강제 노동입니다. 강제적인 노동이에요.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자발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니까? 노동을 팔아야 내가 먹고 살지. 그치?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동자의 노동 결과물. 아까 전에 이 위에서는 노동의 결과물은 누구 거였어요? 노동한 사람의 소유했죠. 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요. 제가 여러분, 이 동영상은 제 거죠. 예, 제가 찍습니다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거 누구 거게? 당신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회사 거예요. 즉, 내가 일한 노동의 결과물은 누구 게 아니야? 노동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네.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죠. 그러니까 이 근대사회의 노동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자본가들에게, 자, 이 소유권 누구한테 가요? 자본가들한테 가는 거죠. 자본가는 웃기게도 뭐 하지 않지만, 노동하지 않지만 소유해요. 노동자는 죽기 살기 이런 데 소유하지 못해. 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냐고 막상 생각하냐면, 이 자본의 소유 여부에서부터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 그래서 자본의 개인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회는 답도 없는 사회니까 이제 갈아엎어야죠. 자, 책을 잠깐 볼까요? 노동소외의 원인은 자본가가 노동 착취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봐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면 분업 얘기가 나오죠. 자, 웃긴 거. 분업은 뭐죠? 어떤 노동의 과정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한 사람이 그 과정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나사만 조인다든가, 누구는 색칠만 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분업은 재밌는 거. 이 분업은 누굴 부자로 만들어요? 분업은 자본가가 돈이 돼요. 자본가의 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분업은 네,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죠. 자본가를 살찌우는 제도니까. 자, 책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강제적인 노동이고, 그래서 노동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분업이 일어나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분업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 분업은 인간 소유를 가속화시키죠. 자, 해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소유의 권력 관계 자체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싹 다 갈아엎고 다시 깔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건설해서 생산의 공유와 계급이 사라지고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 월드.
를 세우는 게 마르크스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시도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뭐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노동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취동기거든요. 왜 일을 해야 할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뭐 누가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성취동기요. 예. 왜 해야 할까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냥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면 참 쌀데기 없어요. 개인적으로 차라리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시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취업,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취업 한번 해보시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온몸으로 느낄걸요? 장난 아닙니다. 예. 사회 나오면 냉정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성취 동기의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 망했죠. 자, 직업의 귀촌 문제는 읽어보시고 거기 직업 탐색에 대해서 에리 프롬이나 메슬로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로 마르크스 얘기까지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직업 윤리에 대한 사상가들 입장을 얘기했고요. 다음 장에 이제 직업윤리와 청렴,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주와 사회적 책임, 뭐 부정부패 전문가 윤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따 나중에 또 올게요. 안녕.